지난 비디오에서는 지수법칙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학습을 했는데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세 번째 지수법칙과 네 번째 지수법칙을 학습을 하고요. 교과서 예제와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5제곱의 3제곱.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a의 5제곱의 3제곱은 이것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a의 5제곱을 몇 번 곱합니까? 3번 곱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의 5 더하기 5 더하기 5 해서 이것이 a의 15제곱이 되는데 이거 간단하죠. 몇 번 더했으면 3번 더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a의 5제곱을 3번 더한다. 그래서 a의 15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의 n제곱을 m제곱을 하게 되면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a의 n제곱 요것을 몇 번을 곱했냐면 n번을 곱하죠. n번. 따라서 요것은 a의 n 더하기 n 더하기 해서 n이 몇 번이냐면 m번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의 m 곱하기 n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m과 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 곱하기 n제곱이다.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럼 교과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간단하죠. a의 3 곱하기 7 해서 a의 21제곱이 되겠고요. 자, 이것은 항상 가로를 먼저 하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x의 5 곱하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x의 4 곱하기 6이가 되겠는데, 그러면 x의 10제곱 곱하기 x의 2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지수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x의 10 더하기 24 해서 x의 34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간단하죠. a의 2 곱하기 8에서 a의 16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간단하네요. 먼저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x의 4 곱하기 5 곱하기 x의 3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의 20제곱 곱하기 x의 36, 18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지수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x의 20 더하기 해가지고 x의 38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수법칙을 하겠는데요. 자, a, b의 3제곱은 어떻게 하냐? 간단하죠. 이것은 a, b 이걸 몇 번 곱했습니까? 3번 곱했죠. 그럼 이것을 따로따로 a하고 b하고 따로따로 보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그러니까 요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b 곱하기 b에서 a는 a대로 a의 3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b의 3제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요. b분의 a의 3제곱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가 되겠고 곱하기 b분의 a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a는 a대로 b는 b대로 하게 되면 분자는 a가 3번 곱해지겠고요. 분모는 b가 3번 곱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b의
3제곱이 되겠고 A의 3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일반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화해 보면 A, B의 n제곱을 해보면 어떡합니까? AB 곱하기 AB 곱하기 AB가 몇 번이 되냐면 n번이 되죠. 그럼 이것은 A는 A대로 B는 B대로 나누게 되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여기 몇 번이냐면 n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B 곱하기 B 곱하기 해서 B 요것이 몇 번이냐면 n번이 되겠네요. 따라서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것은 요 앞부분에서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 되겠네요. 요것을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한 것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자,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기 위해서는 이것을 뒤집은 거 A의 n제곱, B의 n제곱도 A, B의 전체 n제곱이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해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도요. 일단 지우고 저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지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그냥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 B분의 A가 있는데 요것에 n제곱을 해보겠습니다. 뭐 위에 있는 거 결론은 마찬가지 되겠죠. 그러면 분자는 분자대로 A 곱하기 A 곱하기 A 여기서 몇 번이냐면 n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도 B 곱하기 B 곱하기 B에서 요것도 n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것은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 되겠네요. 정리해보면 B의 B분의 A의 n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B의 n제곱 A의 n제곱이 되겠네요. 거꾸로 B의 B분의 B의 n제곱 A의 n제곱은 전체 B분의 A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m과 n이 자연수일 때 AB 전체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분의 A의 n제곱은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 이것은 뭐 뒤집은 것을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뭐 따로 학습을 필요한 거 이유는 단순하게 문제풀이를 많이 할 때 위에 있는 것만 외우고 있는 것보다 아래에 있는 것을 같이 외우는 것이 훨씬 문제를 풀 때 유리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지수법칙 네 번째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A의 2 곱하기 5 곱하기 B의 5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의 10제곱, B의 5제곱이 됩니다. 자, 요것도 여기 마이너스의 4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2의 4제곱 곱하기 x의 5 곱하기 4제곱이죠. 이걸 x의 5 더하기 4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의 4제곱 곱하기 x의 20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뭐 이거 간단하죠. b의 8제곱 곱하기 3 이렇게 각자 곱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a의 6 곱하기 3에서 b의 38에 24 a의 6, 18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없겠지만 요거요.
A에 요것을 약분을 해가지고 3, 6, 18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 안 되죠. 자, 문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A에 요 곱하기 2가 되겠고요. 곱하기 B에 5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러면 A의 12제곱 곱하기 B의 10제곱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요. 마이너스 1의 7제곱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죠. 그래서 X의 2 곱하기 7 곱하기 Y의 7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4제곱 곱하기 Y의 7제곱이 되겠고요.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3의 3제곱 곱하기 Y의 3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X의 5 곱하기 3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3의 3제곱은 27이니까 27 Y의 3제곱이 되겠고 X의 15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제 교과서에 없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복잡할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자, 먼저 이것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것과 맞춰보면 되겠죠. 그래서 A에 요렇게 곱하니까 2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에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에 2제곱에 2제곱이니까 4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에 요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Y에 요렇게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그냥 2Y가 됩니다. 이거 틀린 거고요. 그래서 B에 2Y제곱이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쓰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B의 Y제곱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B의 2Y가 됩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위로 가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A의 4제곱분의 B의 6제곱이죠. 이것을 좌변과 우변을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는 A대로 B는 B대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의 2x제곱분의 그 다음에 A의 4제곱 그래야 할 수 있겠죠. 곱하기 B의 6제곱 B의 2y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A 4제곱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곱하기 B의 6제곱이죠. 그래서 이제 A하고 요거도 맞춰봐야죠. 그래서 지금 지수법칙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A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일 때 앞에 수가 5, 2와 같이 앞에 것이 클 때 이것이 즉 m이 n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합니까? A의 m-n이 되겠고요. m하고 n하고 같으면 A의 0제곱이니까 1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것이 더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A의 4제곱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2x-4가 4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2x는 8이 되겠고 x는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예요. y도 여기도 6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y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2y는 12가 되겠고 y는 6이 되겠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 마이너스 y니까 4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두 번째요. 자, 이게 좀 복잡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별거 아니죠. 자, 보겠습니다. 자, 2의 10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것을 2의 10제곱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자 8의 10제곱분의 1은 8은 2의 3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3제곱 10이 되겠네요. 근데 나와 있는 조건은 2의 10제곱이 a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꿔줍니다. 그래서 2의 10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 뭡니까? a죠. 그래서 a의 3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요. 자, 요 문제 아주 계산하고 전부 계산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x의 8제곱에서부터 x의 1제곱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사용하냐면 3의 제곱 플러스 1이 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10이죠. 그래서 요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요것을 이용을 하려면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개수가 1은 어떻게 됩니까? 3의 0제곱이 할 수 있을까? 요것이 개수가 아니라 지수네요. 지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2가 되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보면 부호가 보면 3의 8제곱, 그 다음에 3의 6제곱, 3의 8제곱, 3의 6제곱, 3의 4제곱, 요것이 플러스고, 요건 마이너스인데, 전부 제곱의 차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3의 8제곱 플러스 3의 6제곱 플러스 3의 4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고요. 또 마이너스 묶으면 3의 7제곱 플러스 3의 5제곱 플러스 3의 3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뭔가 좀 비슷했죠. 그런데 우리가 요걸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두 개씩 묶습니다. 그럼 요것을 3의 6제곱으로 묶으면 요것은 3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 요것은 3의 제곱으로 묶으면 요것은 3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네요. 여기 10이니까 요걸 이용하면 쉽게 풀리겠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 요것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중괄호를 묶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중괄호를 묶어 주면 자, 중괄호를 묶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3의 5제곱을 묶어 주면 3호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요것은 3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3호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요것도 10이고 요것도 10이죠. 그러면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10 곱하기 3의 6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중괄 한번 더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10 곱하기 3의 5제곱 플러스 10 곱하기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것도 3의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10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요것도 10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3의 5제곱 플러스 3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3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3의 3 곱하기 3이 되겠고 3의 4제곱 플러스 1이 되네요. 다시 한번 적어보면 10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0 곱하기 3 곱하기 3의 4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니까 요거하고 공통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묶어주면 10 곱하기 3의 4제곱은 이건 80, 9곱 80이니까 82가 되겠네요. 그래서 10
곱하기 82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0 곱하기 82 곱하기 5 6이죠. 계산하면 몇이 나옵니까? 4920이 나오네요.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비디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